프로그래밍을 만들다 보면 조건에 따라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if문과 물음표 연산자라고도 불리는 조건부 연산자, 얘를 사망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망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if문입니다. if문은 if하고 소괄호 열고 닫고 괄호 안에 들어가는 조건을 평가하는데 그 결과가 true면 코드 블럭이 실행됩니다. 이 안에 결과가 true면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프롬프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에크마스크립트 2015 명세는 몇 년도에 출판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답을 입력하게 되면 그 결과 값이 이어 안에 담기게 되겠죠. 그리고 바로 조건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어가 2015라는 숫자와 일치한다면 얼럿에 정답입니다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떠 있는데, 자,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에크마스크립트 2015 명세는 몇 년도에 출판되었을까요? 제가 2015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정답입니다 라는 얼럿이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2015가 아닌 2014년도를 입력하고 누르면 아무런 일도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여기에 입력된 결과값이 이어에 담기게 되고 바로 조건문을 통해서 이어가 해당 그 값이 맞다면, 동등비교죠, 맞다면 이 해당 항목을 실행해 주세요 라는 코드 블럭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if문의 괄호 안에는 이 결과가 true, 참으로 떨어져야지만 해당 항목이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조건이 true일 때 복수의 문을 실행하고 싶다면 중괄호로 코드 블록을 감싸야 합니다. 위에는 코드가 한 줄이기 때문에 중괄호로 감싸지 않고 표시했지만 그 조건문 안에 여러 가지의 문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음으로써 많은 코드줄을 한 번에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 if문을 쓸 때는 조건이 참일 경우 실행되는 구문이 단 한 줄이더라도 중괄호를 사용해 코드 블록을 감싸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의 가독성이 증가합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줄이더라도 이렇게 중괄호를 쓰지 않고 생략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중괄호로 개행을 하고 해당 코드를 그 구문 안에다가 적어주는 게 남들이 봤을 때 가독성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린형으로의 변환. if문은 괄호 안에 표현식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불린 값으로 반환합니다. 여기서 값을 평가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값이 true 아니면 false로 변환을 한대요. 알아서 형변환이 일어난 거죠. 형변환 챕터에 우리 형변환 규칙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0, 빈문자, null, undefined, none 이런 애들은 뭐라 그랬죠? false한 값이라 그랬죠. 이 false한 값은 애들은 모두 다 변환 시 false가 됩니다. 이런 값들을 false 값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이외의 값은 불린형으로 변환 시 true가 되므로 truth 값이라고도 얘기를 한대요. 실제로 많은 개발자분들이 뭐 false하다, truth하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 규칙에 따르면 아래 예시의 코드 블록은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쵸? 이게 형변환하면 뭐예요? 이거 false잖아요. false이기 때문에 이 코드는 무조건 죽어도 실행되지 않는 코드가 됩니다. 반면에 얘는 항상 실행되는 코드가 되는 거겠죠. 아래와 같이 평가를 통해 확정된 불린 값을 if문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컨드라고 해서 이어가 2015가 맞냐? 그럼 여기가 이제 true냐 false냐가 떨어지겠죠? 그 결과를 여기다가 담고 그걸 조건 비교하는 것 또한 바로 가능하다. 자, if문엔 else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else 뒤에 이어지는 코드 블록은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이 됩니다. 아까 전에는 2015가 맞을 때 얘가 실행되고 2015가 아닌 2014를 입력했을 땐 아무런 일도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건문 밑에 if문 밑에 else 이제 또 다른 이란 뜻입니다. 이 조건이 부합되지 않았을 때 실행돼야 될 다른 조건을 여기다 넣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4라고 잘못 입력하게 되면 오답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 게 이 else절에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else절은 선택입니다. 주거나 주지 않거나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else가 나머지의 느낌이라면 else if는 복수 조건 처리입니다. 유사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는 조건 여러 개를 처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else i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가 2015보다 작다면 숫자를 좀 더 올려보세요 라고 뜨고
만약에 또 다른 만약에 이어가 2015보다 높다면 숫자를 좀 더 내려보세요 라는 문구를 띄우고 정확히 2015를 입력했다면 어느 조건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얘는 마지막 else절이 실행되면서 정답입니다가 뜨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복수 조건으로 여러 개도 걸 수 있고 이 조건에 다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else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조건부 연산자 볼게요. 조건에 따라 다른 값을 변수에 할당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코드를 보면요. 프롬프트를 통해서 나이를 받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받은 나이를 age에 담겠죠. 그 age에 담고 바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는데 age가 18살보다 크다면 이 access allowed의 값을 true로 다시 할당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access allowed의 값을 false로 할당을 해서 18살 이상인 경우는 권한을 허용해주고 18살 이하인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코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다른 변수에 값을 할당해줘야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건 처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access allowed라는 값에 true를 담느냐 false를 담느냐에 대한 값을 할당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럼 이때 물음표 연산자라고도 불리는 이 조건부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위 예시를 굉장히 더 짧고 간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조건부 연산자는 이제 물음표로 표시합니다. P 연산자가 3개죠. P 연산자가 3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3개입니다. 연산되는 애가. 얘를 사망연산자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망연산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망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자바스크립트에서 P 연산자를 3개나 받는 연산자는 조건부 연산자가 유일합니다. 자, 아래 코드를 좀 볼게요. result에다가 지금 여기서 뭔가 떨어진 값을 할당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할당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3점이에요. 제일 낮기 때문에 여기를 전부 다 평가하고 그거의 결과값이 리절트에 담기게 되겠죠. 얘가 어떻게 담기게 되냐면 먼저 조건을 비교합니다. 이 조건 비교를 통해서 true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false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조건을 비교하니까. 그럼 만약에 true가 떨어졌다면 value 1을 반환하고 끝이 납니다. value 1이 반환돼서 어디에 담기냐? 리절트에 담기는 거예요. 왜? 여기 식에서 값을 반환하면 그 값이 할당이 되게끔 코드가 짜여져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false를 반환했다면 이 조건을 여기를 무시하고 두 번째 value가 반환이 돼서 코드를 종료하게 됩니다. 자, 평가 대상인 컨디션이 이 truth라면 value 1, false라면 value 2를 반환합니다. 반환하는 거예요. 결과값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리절트에 담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위의 예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age가 18보다 크다. 그러면 true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access allowed에 들어가서 끝이 났겠죠. 그럼 age가 18보다 작다면 false를 access allowed에 넣어서 끝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의 코드를 여러 줄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망식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간결하게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를 하나 안 하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독성을 위해서 할 거라면 가로를 좀 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true나 false를 반환하는 건요, 애초에 이 평가식 자체가 비교 연산자 자체가 true, false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식에서는 굳이 true, false를 이렇게 사망식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에 따라서 얘가 true면은 이 true가 담길 거고 false면 false가 담기겠죠. 근데 굳이 사망식으로 써보자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물음표 연산자를 여러 개 연결하면 복수의 조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래 복수 조건 처리 어떻게 했었죠? if 다음에 else if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사망식으로 이 조건이 맞아? 그럼 얘해. 그게 아니야? 그럼 다시 비교해. 맞아? 얘해. 그게 아니야? 다시 비교해. 맞아? 얘하고 이것도 아니면 이 다시 얘를 메시지에 담아줘 라고 쓰는 거죠. 여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똑같이 else if로 변경하면 아래 코드와 같아져요. 자, 어떤가요? 이 위에 코드와 아래 코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더 보기 편한가요? 얘가 더 보기 편하죠. 그죠? 딱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뭐 얘는 몰라도 된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조건문이 많아졌을 때는 당연히 if와 else if가 훨씬 더 편하긴 해요. 가독성도 좋고.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망식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다음에 리액트 같은 데에서도 식으로 값을 반환해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망식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썼던 조건문을 사망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연습해 보셔야 되고, 사망식에 대한 조건문을 if, else, if로 바꾸는 방법도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많이 보고 많이 바꿔 보셔야 돼요.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결국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부적절한 물음표를 if 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퍼니가 넷스케이프가 맞아? 그럼 예, 아니면 예,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어딘가의 값을 할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렇게 조건에 대한 비교로만 쓰는 경우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식은 어딘가의 값을 담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도 사망식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결과값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중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리액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 아니면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컴포넌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해당 컴포넌트를 반환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조건문, 그냥 if문은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얘기할 건데 이 문과 식은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문은 값을 반환하지 않아요. 식은 값을 반환합니다. 값을 반환한다라는 게 퇴하고 얘를 내뱉느냐 내뱉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문은 if문만 봐도 if라고 쓰고 이 안에다가 뭔가를 쓴 게 얘가 값을 반환하나요? 얘는 반환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망식은 이 식 자체를 쓰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가 반환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이 밑에 대한 내용도 위에 사망식을 조건문으로 바꿨을 때의 가독성이 훨씬 더 쉽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값을 굳이 반환하는 게 아니라면 조건문으로 처리해 주는 게 오히려 더 가독성이 좋고 코드를 읽기 쉽게 만들 수 있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자, 이번 챕터에서는 역시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당 코드를 직접 입력해 보시고, 아, 조건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얘가 값을 내뱉는구나를 직접 연습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